2025년 2월 5일입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미국 주식 특징주에 대한 내용을 좀 짧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0.3%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35% 상승을 했고요. S&P 500 0.72%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매그니피센트 7 관련주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파이낸셜 쪽이 몇 개는 좀 안 좋네요. 그리고 컨서머, 디펜시 이쪽에서도 좋지 못한 모습이네요. 월마트나 코스트코 이슈가 좀 있었고, 코스트코는 월 회비, 연간 회비를 인상한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특징주 보시게 되면 일단은 M7을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엔비디아에 대한 내용이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글로벌 무역 긴장과 경쟁 심화의 역풍을 극복할 것이라고 하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수 의견을 유지로 목표가를 19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줄은 예전부터 제가 좀 작성을 해놓은 거고, 지금 1차적으로는 133달러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눈에 보이는 거는 150달러로 보이고 있죠.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되면 95달러까지는 뭐 악재가 있으면 95달러까지는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오늘 119.19달러인데 그동안 지지가 116.5에서 118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을 돌파하려고 하는 지지가 나온 거죠. 어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130달러, 그 다음에 150달러 이렇게 차트로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유튜브, 알파벳. 알파벳은 장마감 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게 되면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매출이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했고요. 정규장에서는 2.56% 상승을 했는데 시간외에서는 6.84%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구글 한번 볼게요. 구글 차트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을 다들 보실 거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차트를 통해서 좀 종목을 좀 더 살펴보자, 이런 차원으로 차트를 본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4.67%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90달러? 190달러가 이전에 저항 부근이었죠. 그리고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은 165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꼭 답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구글을 매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165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중장기적으로는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봉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오늘 190달러 부근까지는 좀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제가 예상하기로는 오늘 뭐 6%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182달러 부근까지는 좀 하락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82달러 부근이 되면 뭐 물량을 늘리실 분들은 늘려야 된다. 다만 손절가 같은 경우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160달러까지는 조정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지를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모건 스탠리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애플이 아이폰은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중국의 10%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해당 관세 규모 면에서 EPS가 3.5% 수준의 역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확인해 보게 되면 그냥 애플은 215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보이는 건 210달러에서 215달러 사이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그 조정은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2023년에 뭐 일봉상으로 흐름을 보겠지만 지지선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혹은 비중을 늘려야겠다라는 사람들은 뭐 그냥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차트를 통해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메타 플랫폼의 경우는 이제 7,700달러를 돌파를 했죠. 그렇게 되면서 시총이 2조 달러에 육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스타트업 디시크와 마찬가지로서 오픈소스라는 모델이 라마 AI 모델이라는 점 그것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만 2.22%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니콜라는 어제 급락을 했죠. 그런데 오늘은 한 10%대 상승을 했는데 전일 폭락에 따라서 저가 매집세가 유지가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오 단기적으로 JP모건에서 얘기를 한 건데 회사 전반적인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경쟁사 대비 성장이 둔화되었다.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하고 목표가 7달러에서 4.7달러로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뭐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오토 오늘 뭐 괜찮게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ADR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는 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죠. 팔란티어 드릴 말씀은 없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제시를 했고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제프리스는 목표 주가를 60달러로 제시를 하고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하회로 내놨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제프리스는 추측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UBS는 딥시크를 고려했을 때 팔란티어의 모델 비용이 빠르게 하락하고 성능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0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모건 스탠리에서도 역시 얘기를 하게 되면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해서 중립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목표가를 60달러에서 95달러로 올렸는데 뭐 이거는 돌파를 했죠. 돌파를 했고요. TSMC에 대한 얘기용이 나와 있는데 딥시크가 TSMC의 비즈니스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MS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음 주에요. 다음 주 11일 회계연도 2분기 사업 업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회계 조작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습니다. 데이비스 삭스가 기자회견에 규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이는 중국 ADR 관련주입니다. 알리바바가 3.79% 상승을 했고요. JD 4.75, 2.82로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르길 수도 있습니다. 동시효과 그다음에 시간 외까지 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틸리티는 뉴포트리스 에너지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카메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업데이트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뉴스가 한 네 가지 정도가 되는데 카메코가 언제 나왔냐면 조금 안 볼 수가 있겠는데 인베스팅에서 뉴스가 나왔었어요. 카메코가. 그래서 아이고 뉴스가 나왔는데 여긴 없네요. 아마 좀 많이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티파이, 커민스, 화이자, 럭제, AMD, 몬텔리즈, 엘퍼뷰티. 첫 번째였나 보네요. 마가 좀 뜨는데 제가 아까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진 않았네요. 제가 넘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 찾아갖고 그러면 제가 업로드를 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귀신이 씌었는지 봤는데 자, 그 다음에 화이자 4분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이자 되게 좋게 봐요. 화이자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배당 일단은 좋죠. PFE 배당 일단 좋고 실적도 올해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작년이 사실은 매출액이 좀 늘어들고 이거는 좀 줄어드는데 수정이 좀 됐나 봅니다.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순이익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차트까지 한번 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화이자는요. 제가 생각하는 화이자는 박스권에서는 움직일 것이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박스권에서는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달러 정도면 저는 이거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로 본다라고 한다면 31달러? 31달러?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5달러는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이 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25달러 부근되면 저는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30달러 좀 넘어가면 그냥 박스권 매매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1분기 실적이 좋죠.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1분기 실적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박스권 매매가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머크앤코는 연간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더나도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특징주 세 가지 때문에 제가 넣어놨고요. 우주항공 쪽으로 보게 되면 레드캣, 에어로바이런스, 그 다음에 온다스 홀딩스, 드론 UAM 관련주가 오늘은 이슈가 되었다. 어제였죠, 어제.
자,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실적이 좋았고 그다음에 그랩은 HSBC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을 했고요. 페라리도 실적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페이팔, 에스티로더는 실적은 괜찮았어요. 실적은 괜찮았는데 2025년 향후 전망이 조금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전망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구조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저는 ST로도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실적 잠깐 확인해 볼게요. 실적은 뭐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찾으면 안 되네. 그래서 실적 보게 되면 두 배로 일단은 껑충 뜨겠죠.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예상치를 뭐 웃돌았죠. 그런데 예상치가 일단은 뭐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6년 기준 2025년 3분기죠. 그래서 4분기까지 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져요. 한 두 배 좋아지죠. 순이익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EPS를 보게 되면 70% 좋아집니다. 70%. 그래서 밑에는 원래 퍼센테이지인데 퍼센테이지가 이게 좀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예상치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좋으면 저는 주가 간다라고 보거든요. 뭐 이미 에스티로더는 주가가 엄청 많이 떨어졌고 에스티로더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온라인에 빠르게 대처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온라인 쪽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자 기록하게 되면서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일본 쪽에 공장을 지었는데 에스티로더 쪽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팔려서. 그래서 박살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 대비해서 너무 뭐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적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이제부터는 시간의 특징주를 보고 싶어요. 어차피 마무리는 됐으니까. 근데 뭐 일단은 알파벳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뭐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냅을 볼게요. 스냅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됐든 철저한 실적의 영역이잖아요. 실적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게 되면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축소가 되고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그냥 다 제외하고 봅니다. 매일 관심 종목을 좀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관심 종목을 찾는데 실적이 적자한 거는 그냥 웬만하면 다 날려요. 지금 스냅 같은 경우는 들고 계시는 분들은 박스권 상단이었던 일단은 13달러까지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폴레 멕시칸 그릴 차트 빠르게 보면 CMG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갔다 와도 치폴레는 또 한번 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맛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봐야겠네요. 뭐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 거죠. 지지 구간에서. 다만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면 66.5달러 부근까지는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고점이 이렇게 상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면 한 10% 정도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젠은 실적은 웃돌았는데 연간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서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암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실적. 일단은 1분기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2024년의 실적은 안 좋았고요. 2025년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많이 올라가 있죠. 뭐 미국 주식 바닥에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라고 뭐 얘기한다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일단은 박살이 나게 되면 235. 근데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겠죠.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올라오게 되면 295에서 300달러 부근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올 것 같고요. 260달러 오면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2025년의 실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암젠 이런 거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1분기 성장은 하겠네요. 참고로 분기가 앞에 있습니다. 분기. 그 다음에 순이익과 EPS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매출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네요.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2022년에 박살나고 2023년에 실적이 급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2020년에 박살났다가 2023년에 올라간 거죠. 이렇게 크게 좋아지진 않는다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54.5달러에서 매수를 하고 53달러 오면은 대신 손절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54.5달러 매수, 53달러 이탈 시 손절. 그리고 이거는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75달러까지는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75달러까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54.5달러면은 몬델리즈 인터내셔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닉 아츠, 여기까지만 확인해 보죠. 실적 보게 되면 실적이 떨어지네요. 그렇죠? 1분기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좋아지기는 합니다. 2025년에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지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떨어지면. 제가 110달러? 주봉인데 110달러? 전 세계적으로 게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일렉트로 가치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110달러 부근에서는 매수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가이던스 예상치가 낮게 제시가 되게 되면서 하락을 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말씀드렸던 대로 110달러까지 떨어지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적 보고요. 실적 보고 실적이 좋은데 단기적으로 분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이 어디까지 하락할지를 확인한 후에 그 확인한 조정을 받고 그때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주식 특징주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